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심부름꾼 진기동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래서 27, 28, 29, 30 3회에 걸쳐서는 다산 특강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다산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다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다산과 다산학, 그리고 9월 28일은 다산 정신의 현대적 가치, 그리고 10월 5일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3회차에 걸쳐서 저의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강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8년 다산 유배지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현장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20회 이상 다산 초당을 오르내리면서 다산과의 마음속 대화를 나눴다는 것, 세 번째는 다산 정신을 도출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했다는 것, 넷째는 다산의 사람 그릇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다산 심부름꾼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감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다산 정약용,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아셨겠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면 알수록 더욱 더 어려운 게 다산이 아닌가 싶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다산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산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과학자, 언어학자, 지리학자, 시인, 자유여행가, 교육자, 의사, 천문학자, 화가, 역사가, 엔지니어, 전문 경영인, 역술인. 네, 이외에 제 눈에 유일하게 또 이렇게 보이는, 저의 렌즈에 보이는 다산의 모습은 바로 평생학습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제가 감히 여러분께 몇 분, 아니 몇십 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심부름꾼이 아는 정도, 그 수준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산은 1762년 8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지금의 주소지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1836년 4월 7일 향년 75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산의 생애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수학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균관 시절 직전까지 4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한자로 시를 짓고 9살 때 모친을 여의고 10살 때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13살 때 수백수의 한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이후부터는 서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게
저는 관료 생활을 성균관 시절부터 이미 관료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 시절부터 유배 전까지 그 시기를 관료 생활이라고 하는데, 뭐 그동안에 암행어사, 동부승지, 병조참의, 금정찰방, 황해도 곡산부사, 형조참의 등 관료 생활을 정조의 핵심 인재로 활동을 하게 되었죠. 불행하게도 정조가 죽자마자 다사는 천주쟁이라는 빌미로 유배를 가게 되죠. 장기로 갔다가 다시 끌려와서 강진으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경학과 경세학 600여 권의 저술 활동을 통해서 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실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그리고 1818년 해배되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18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다산의 생애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산은 현재 남양주에 여유당이 남아 있어서 다산의 유적지가 남양주에 있죠. 그래서 다산의 생가가 있고, 그리고 다산의 묘가 부인과 함께 합장되어서 다산 유적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독립운동가였던 매천 황현은 동양에서 이런 학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유당 정인보 선생은 다산 선생 한 사람에 대한 연구는 조선사의 연구고, 조선 근세 사상의 연구고, 그리고 조선 시몬의 명예 내지 온 조선의 성서의 전멸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0년 순종 4년에는 문장과 경제의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문도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명세에 상부한 죄인의 틀을 다 벗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인 김남주는 다산은 조선의 자랑이요 한 시대의 거봉, 조국의 별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다산은 누구인가? 참 다산을 알기 전에 저도 이런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2012년 그러니까 다산이 태어난 지 250주년 되는 해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스, 프랑스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 프랑스 작곡가인 드뷔시와 함께 한국의 다산이 세계적인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등잔밑이 어둡다고.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을, 사상을 우리 것으로 창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 있죠. 수원 화성을 누가 설계했죠? 네, 다산이 설계했습니다. 다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중인데도 정조가 수원 화성 설계도를 만들으라고 해서 수원 화성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원 화성을 2년 반 만에, 10년 예상했던 것을 2년 반 만에 건설해 버린 겁니다. 네. 그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산의 그 놀라운 재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지금도 역사에 남아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산의 그 모든 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본 여의당 전설하고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250주년 기념해서 다산 학술문화재단에서 만드는 건데, 이것도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하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산은 21세기 지금도 역사 속에 현재 우리 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산학 사전. 예. 그러면 이제 다산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산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산학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자 이를 연구하는 학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겨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산학이란 개념이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산학이라는 건 결국에 다산이 저술한 그 600권의 책,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다산학은 크게 이렇게 경학, 경세학,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학은 수기, 저는 이것을 마음의 밭을 가꾼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학이라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가꾸고 마음을 올바로 세우는 것, 그게 이제 사서 육경이죠. 그 다음에 경세학은 일표이서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국가개혁론이라든지 또 그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로 과학기술, 의학, 언어, 천문학, 역사, 지리서 등, 그렇게 해서 다산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저술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산이 60세 환갑 때 자신의 자찬 묘지명을 씁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죽었을 때 그 묘지에 깔아라는, 상판에 깔아라는 광중본하고 그 다음에 문집용으로 집중본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집중본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자찬 묘지명에서 500권에서 한 권이 모자란 499권을 본인이 저술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수전서 총록, 그러니까 다산의 현손 5대 손이 다시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542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강진의 양광식, 청광 양광식 선생님은 평생을 다산만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께서는 600권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다산이 썼던 시나 글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600권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산의 경학은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형, 육경은 시경, 서경, 예기, 약기, 역경, 춘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산은 경학과 경세학, 특히 경학은 다산이 그동안에 전해 내려오는 경학을, 사서, 육경을 전체를 새롭게 재해석을 했다는데 굉장히 독창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게 바로 인의 해석입니다. 다산은 이처럼 모든 것을
백성들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다운 나라, 백성이 백성답게 사는 나라를 꿈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리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던 성리학과 주자학에 있어서의 인의 해석은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라고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것을, 다사는 인자, 그 사람의 인자라는 것은 사람인과 사람인을 중적시킨 글자로 사람과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사는 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공자가 강조한 충실한 서이다. 이렇게 자참 묘지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라는 것은, 저는 이 서를 보면서 다산이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풍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가 먼저 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상대가 먼저 그것을 피하도록 돕는 심리적인 태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사는 경전의 핵심은 마음을 닦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학에 있어서 다사는 우리들의 실천적 모든 면에 있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의 경세학은 경학, 그러니까 사서 육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권을 저술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18년 유배 생활 중에 15년을 거의 경학을 재해석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세학, 그러니까 국가개혁서, 목민관의 복무 매뉴얼, 백성의 생명 존중, 이것에 관한 세 권의 책은 바로 3년에 마무리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론을 바로 이 경세학을 통해서 저술하게 된 거죠. 경세유표를 보면 국가개혁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마 한 개 부서에서 몇 개월 내지는 한 1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그 국가개혁서인데 관제 운영, 토지 개혁, 사회 경제 제도 개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 국가개혁서인 경세유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벼슬, 관제, 조세, 그 다음에 근무평가, 임명제도, 과거제도, 군포, 화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경세유표를 저술해서 진정으로 털끝 하나도 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개혁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세유표를 통해서 다사는 조선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던 거죠. 오직 하면 죽어서라도 경세유표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표라고 했겠습니까? 다음은 목민심서입니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그 이전에도 목민서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산이 만든 목민심서는 정말로 본인이 암행어사, 그 다음에 황해도 곡산 부사, 그 다음에 목민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목민서보다도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료들과 아전들의 복무 지침서로서
백성들의 절박한 현실의 고통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개혁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 그리고 조선 현실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구상을 했고, 기존의 목민서에 대한 것을 재해석을 해서 다산의 경험과 지식이 반영된 목민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민서가 바로 1편에서 12편까지 한 편에 6개 항목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2개 항목이고, 72개 항목에 640여 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목민관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산은 여기에서 진정한 애민정신과 위국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산이 28에 과거에 급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부족하지만 왕에게 충성하면서 공정과 청렴하게 목민관으로서 일하겠다고 다짐하죠. 그것을 다산은 목민심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술을 하고, 그리고 목민관들의 실천 매뉴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음신서. 흠음신서의 저술 배경을 보면은 목민심서의 형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다 보니 이 부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 분량이 많아서 흠음신서로 따로 떼내서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시에 합격해서 머리만 있지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듯이, 다산이 실제적으로 황해도 곡산 부사나 암행의사로 가서 보니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지방 수령으로 왔는데 살인사건이 나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그런 엉터리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산이 바로 백성들을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흠음신서를 통해서 4가지 분류를 해서 경사요인은 그 형벌 규정의 기본적인 원리와 지도 이념을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상전초는 살인사건의 문서 작성법, 그러니까 조서 작성법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의율차례, 살인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와 형량, 그 다음에 상형추이는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을, 이게 판례를 142건에 대한 살인사건의 원인과 동기 등에 대한 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그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놔서 그걸 보고 참조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발무사는 본인이 직접 황해도 곡산 부사, 그리고 형조 참의 등을 하면서 16건의 사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비평하면서 참고하도록 한 아주 구체적인 재판 소송 판례집입니다. 이처럼 다산은 경세 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를 통해서 나라의 개혁하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오늘날 다산 관련 저술 현황을 보면은 이게 2012년에 다산 잔신 250주년 기념해서 발표한 논문에 따른 건데, 관련 저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2068건입니다. 한 사람이 쓴 그 저술에 이렇게 많은 책과 논문과 기타 등등, 지금 그러니까 2012년이니까 8년이 지났습니까? 2020년이니까 지금 2000건도 넘겠죠.
벌써 제가 논문 하나 쓰고 책 하나 썼으니까 저만 해도 두 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그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만큼 다산의 그 위대한 사상과 정신이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다산의 그 여의당 전서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고 이건 제 서재에서 꺼집어온 책인데요. 다산의 그 모든 그 책을 이렇게 여의당 전서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다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살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냥 책장에 꽂아 있는 장소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성경처럼 이렇게 원본을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당 전서가 3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작년 3월에 발간된 건데요. 10년에 걸쳐서 발간된 다산학 사전입니다. 한 학문에 있어서 사전이 나오는 것은 최초랍니다. 그래서 장장 10년에 걸쳐서 174명의 학자가 8개 분야, 다산학, 일반, 경학, 예학, 문학 등등 8개 분야에 대해서 1795개 표제를 실어 놓은 다산학 사전입니다. 그래서 다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산과 다산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산과 관련한 숫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다산과 관련한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예, 다산과 관련된 숫자는 바로 18입니다. 왜냐고요? 한번 보시죠. 예, 유배생활 18년입니다. 그리고 다산 초당에서 강진에서 초당에서 18명의 제자를 육성했고, 고향 생활을 18년, 해배돼서 18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배가 1818년, 순조 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조와의 만남이 18년, 그리고 역사전을 시청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2018년 8월 26일 제가 다산 박물관에 있을 때 KBS 역사저널에서 현장 녹화를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후배가 보내준 그 전국 시청률에 역사저널 시청률이 18위가 되었더라고요. 참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참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도, 진도에서 구례, 강진을 경유하죠. 그게 18번. 서울에서 강진,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용산에서 나주까지 120분, 나주에서 강진까지 60분, 그래서 180분. 그리고 앞에서 보신 다산학 사전이 18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관련한 숫자가 18, 18이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산과 다산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29회는 다산의 다산정신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